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네 번째로 이제 들려드립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순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지금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세계가 다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옛날에 그 동북아는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몽골 그다음 베트남 할 것 없이 다 그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한자 문화권. 지금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영미권. 그런데 실제로 영국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고 미국 문화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내지는 미국인이 사는 모습,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미국을 실질적으로 저는 2번 살아봤습니다. 산다는 얘기는 여행을 갔다기보다는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갔었죠. 올해 이제 변호사 이제 21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변호사를 2004년에 시작했으니까 2024년이면 이제 21년 차가 막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제가 10년 차 때 안식월을 한번 갔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10년 차 때 안식년을 가질까? 아니면 안식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이런 이제 변호사가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돌아갑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회사가 사실상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판도 변호사가 가는 거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이렇게 수사에 입회하러 가는 것도, 그다음 교도소 접견을 가는 것도 변호사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직원이 스텝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실제 활동은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안식년을 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월을 한 달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사도 다 오프를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휴가를 가졌죠. 그때 가보니까 회사는 한 달 동안 오프를 해보니까 갔다 오고 나서 직원도 한 달을 쉬었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했더라고요. 그거를 탓하자는 건 아니고, 사장이 없으니까 직원도 더 일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한 달 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한 달 살기 하기 몇 년 전에, 제 생각으로 한 2, 3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0년 차 때 안식월을 미국에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12, 3년 전, 변호사로 치면 한 7, 8년 전쯤에 미국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만 딱 여행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이제 정착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토론토 지역을 한 번을 가고 미국 여행을 하면서 그쪽 캐나다를 좀 더 둘러본 것 같은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을 그때 한번 뉴욕이라는 시티를 2주 동안 제가 아마 12박 14일 정도를 아마 그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이라고 하면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지역이 있고, 브롱커스 지역이 있고, 아일랜드 섬이 있고, 또 이제 흑인들 많이 사는 그 지역이 있던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는 34번가, 맨 왼쪽이 34번가 중간 정도 조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가 저 밑쪽에 있고요, 맨하탄에.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는 말 그대로 중간쯤에 위치하고, 그래서 이제 위쪽을 어퍼 지역이라 그러고, 밑을 다운 지역이라고, 왼쪽은 웨스트, 오른쪽은 이스트. 그럼 이스트 어퍼 지역이라면 되게 부촌들이 많이 살고, 백화점 이런 게 많은 거고, 좀 이제 남부 지역, 이러면 월스트리트 지역은 금융지역이니까 우리가 아는 월가들이 있는 월스트리트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소호,
라고 해가지고 우리 같은 시장 전통 좀 홍대 같은 분위기는 제 기억에 웨스트 다운 지역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34번가는 이제 브로드웨이는 이제 월스트리트하고 그 센트럴 파크 그 사이에 있는 그 웨이 이름이 브로드웨이죠. 이런 극장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미 구남들이나 이렇게 정박돼 있고 크루즈가 들어오는 그 34번가 쪽에 아파트 스튜디오를 하나 한국인이 민박집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박집을 이제 밤에 찾아가 보니까 그 방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방이 3개인가 이렇게 아파트에 방을 하나를 렌트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외국에서는 방 하나 있는 걸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국인이 이제 민박을 하는 곳이니까 뭐 민박이라고 해봐야 밥을 주는 곳이 아니고 민박이 아니고 아예 아파트를 4주간, 2주간 이렇게 빌려주는 곳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거기 들어가 보면 방을 쓸 수 있게 지정을 해놨는데 방이 3개 있는 아파트니까 화장실을 같이 쓰고 저희는 이제 애가 어렸는데 지금 제 아들이 2005년 1월생이니까요. 아마 그때는 좀 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고 이제 셋이서 이제 지금 같으면 방을 2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 딱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2주 동안 이제 맨하탄을 걸 다 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가보면 뉴욕 양키스 그 스테디움이라고 해서 미국 야구 경기장도 한번 저희가 갔습니다. 그 가보니까 한 250불 정도, 우리 집은 한 30만 원인데 그 가운데 정도 수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다려가지고 예약을 해서 뭐 양키스 그 이치로 이제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마치 그 이치로 안타 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완전히 이제 미국식 생활이 뭐 피자 뭐 이런 거 맥주 마시면서 왁작지껄하게 우리는 그런 야구장에 가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스탠드 내려보는 뒤쪽에는 되게 넓은 이런 수평적인 공간에 가게들이 쫙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고 또 내려가 사가지고 가서 막 즐기는 문화죠. 아예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파크는 되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트럴 파크에서 뭐 되게 이제 그 운동들 조깅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쭉 걸어 다니게 좋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알고 보면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문화가 또 따로 있고 돈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돈 없으면 완전 거지처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일정 정도 수준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편의시설이 꽤 잘 발전된 곳입니다. 우리가 길에 노숙자들 이런 사람 보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삶을 좀 열심히 살려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제 아예 삶을 다른 식으로 포기한 삶이 방식이고 보통 이제 서민들은 열심히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터에서 오면 가족들과 어느 정도 외식을 즐기고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이런 편의시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좀 틀려서 자기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남이 하는 걸 보는 거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야구를 내가 하겠다 이러면 싼 비용으로 도처에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야구를 수준 높은 경기를 남의 경기를 보겠다 그럼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보면 예를 들면 축구를 하겠다 이러면 축구장 좋은 스타디움이 뭐 인조 잔디가 깔려있던 좋은 축구장은 별로 없고 그 대신에 TV로 축구를 보는 거는 아니면 축구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건 싸게 가서 보잖아요. 거꾸로 다는 거죠. 어느 것이 맞는지 문제는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 15, 10 몇 년, 13년 전에 느꼈던 감정은 야, 미국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이러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보면 늙어서 그 휴양해야 되고 이런 거를 줄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체력 정진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냥 내 혼자서 보고 즐기는 거는 남의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적게 들이고 남의 것을 그 몇 시간을 볼 수 있게 되는 비용은 많이 주자. 많이 내게 하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뉴욕 이렇게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소호 지역 뭐 그 다 돌아봤습니다. 뭐 록펠러 센터, 월스트리트 지역, 그다음에 그거 뭐 이제 약간 흑인들 많이 사는 그 지역까지 해가 쭉 14일이라는 기간이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깁니다. 아침에 딱 나와서 호텔 이제 어느 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이란 것이 여행에 있어서 추억을 별로 안 남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예 집을 하나 얻어서 햇반을 하나 놔놓고 아침에 김치나 김이나 멸치를 먹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여행을 아침에 딱 나와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여행이라는 게 거기는 되게 더 기억이 이제 많이 남죠. 암만 호텔은 좋은 호텔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호텔 시설이 편하다, 그냥 깨끗하다 이런 정도지 추억을 호텔이 뭔가 많이 주는 곳은 사진 찍기 좋고 뭐 그 정도지 그 여행에 있어서 참맛은 아니더라고요. 관광지로서 뉴욕에서 가볼 수 있는 곳들은 그때 한번 그때 13년 전인가 그때 한번 쭉 다 돌아봤습니다. 미국 여행은 처음 그런 여행을 뉴욕 도시 여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뉴욕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그게 한 달 살기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달 살기 최근에 뭐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뭐 소도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11년 전에 서울에는 그게 좀 많이 했습니다. 안식으로 하기로 한 10년 차 때는 내가 뉴요커로서 한 달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또 애가 그때 초등학교 무슨 이렇게 원어민 수업 이런 거 있었습니다. 또 두 가족이 집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 기억으로 650불을 주고 한 달 월세를 주고 6,500불을 주고 빌린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6,500불 한 달 빌리는데 한 달 길 더 줬어야 됩니다. 소개비가. 그러니까 6,500불에 6,500불이니까 한국을 치면 1,50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을 월세로 주고 시작했던 거죠. 와이프랑 저랑 아들이 갔고 그 집은 엄마랑 아들이 왔으니까 두 집이 합쳐서 했으니까 그거 했지. 아마 혼자서 1,500불 주고 1,500만 원 주고 월세 얻은 사람 그거 못했을 것 같습니다. 6,500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800만 원 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뉴욕 사람들이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수수료가 붙고 뭐 좀 이렇게 짧게 하니까 더 비쌀 것 같긴 하지만 못해도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뭐 물가가 비싸다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뭘 사 먹어보고 집을 구해보고 숙박시설을 알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얼만큼 물가가 비싼지. 특히 영국에 제가 다음 편에는 이제 영국 얘기도 한번 할 텐데 영국에 또 살아보면 살인적인 물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높아서 고민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진짜 물가가 비싸다는 생각을 좀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살기가 이거 무지 어렵겠구나. 뭐 그래서 이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디 살았냐면 센트럴 파크에서 두 블럭 밑으로 걸으면 딱 10분도 안 걸립니다. 뛰어가면 뭐 한 5분 안에 한 3, 4분 만에 뛰어가는 곳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비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이제 뉴요커로 사는 게 뭐가 뉴요커냐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아침이라서 센트럴파크 뛰러 다녔습니다. 뛰러 가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그게 올려가지고 뭐 조깅도 하고 뭐 또 공놀이 하는 사람도 공놀이도 하고 이제 조금 느긋한 좀 이래서 조금 자유로운 이제 그런 뉴욕 시민으로서 얘들은 뭔 생각하면서 일상을 사는지 그걸 해보러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이제 뭐 비가 와도 그것도 이렇게 뉴욕 공원을 걸어보고 뛰어보고 뭐 추워도 뛰어보고 뭐 그때는 뭐 8월인데 뭐 별로 춥지는 않았습니다. 저녁도 뭐 또 그 근처에 이제 마트 조그만 마트들에 가서 음식 사와서 해 먹는 걸 대부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관광지에 가서 뭐 음식이 맛있는 거 뭐 쫓아다니면서 관광책에 나오는 그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관광지를 쫓아다니는 여행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런 데 별로 안 갔습니다. 그냥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해가 보고 일상을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서 느끼는 거는 아, 미국인도 뭐 사는 거는 별반 차이 없네.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하고 직장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일상을 그냥 사는 거는 스포츠 중계를 이렇게 TV 소파 앉아서 잘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흔히 보는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었어요. 뭐 특별히 미국이라고 다를 건 없구나. 그때 그런 걸 좀 느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뭐 중요한 직책이나 중요한 비즈니스로 간 게 아니니까 아마 또 뭐 관공서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맨으로서 큰 대기업을 직접 일을 했으면 또 다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여행객이지만 생활인으로서 은퇴한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미국을 본 그 경험은 그랬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좀 보스턴하고 이제 워싱턴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워싱턴은 뉴욕 남쪽으로 좀 와야 되고 한 4~5시간 온 것 같은데 보스턴은 위쪽으로 한 또 서너 시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보스턴에 가서 우리가 보는 MIT, 뭔가 매사추세츠 공과대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MIT도 가보고, 하버드도 가보고, 또 예일도 제가 어떻게 갔는데 예일은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는데 그 예일도 제가 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일 대학은 그 도서관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기회 됐을 때 한번 갔던 거고요. 하버드는 그 법과대학 하버드 로스쿨 제가 전공이 법이니까 하버드 로스쿨 앞에 가면 나무랑 크고 건물이 오래됐는데 아, 난 인생에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참 또 다른 인생을 또 경험이 또 다를 텐데 뭐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 고시가 늦어지고 그 대신에 그런 희생이 이제 뭐 좀 문학회하고 다른 인생을 좀 살았기에 여기 와서 유학하고 이러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더 일찍 벌었으면 아마 한 20대 말이나 시험이 됐으면 이제 뭐 여기 와서 공부할 또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 뭐 그 상황은 뭐 어쨌든 하버드 로스쿨 앞에서 그 아람들이 나무들 보면서 느낀 감정이 이제 투어를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투어도 또 좀 하고 뭐 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제 소감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이제 미국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유인데 나름대로 법과 질서를 되게 존중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다음 대통령이 이제 좀 유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서부 지방이나 공장지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제 지역 그쪽 중서부 이런 쪽에서의 그 백인 화이트 앵글로색슨 계통의 이제 크리스찬을 배경으로 하는 공화당의 세력이 지금 어쨌든 약간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뭐 트럼프가 이제 지금 나이 80이 다 돼 가는데 약간 이단적이고 약간 괴짜 같은 성격이고 정책도 어쨌든 저런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하긴 한데 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몇 가지 장점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니고
보통의 미국인의 삶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뭐 살아가는 건 가족을 중심으로 뭐 다 바쁘게 살고 뭐 삶이 바쁘구나. 이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뭐 그런 물가가 되게 수준이 높다.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걸 우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은 유학을 왔어야 됐구나. 그래서 미국인들과 아주 편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못했지만 미국이란 곳을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나라다. 지금 뭐 미국이 뭐 어쨌든 저기 마약도 많이 하고 뭐 총기도 있고 수선해서 뭐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패권은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1776년 독립한 이후에 지금 100년도 안 된 나라입니다. 신생국이 보통 300년을 간다고 하면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의 유학 선비들이 유학을 갔었어요. 예? 한자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중국하고 그 교류를 했던 선비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포지셔닝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시대는 네트워킹 시대예요. 미국인 친구가 많고 미국하고 어쨌든 수준 높은 교류를 할 수 있으려면 가서 대학을 꼭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한중 우호 관계는 저건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쨌든 지금 저건 북한과 또 경쟁 관계는 중국이 적이 가까운 것이지 그 양키 고금하는 미 제국주의자가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너무 강조해서 적으로 돌리는 건 시대적이 맞지 않다. 어쨌든 미국을 잘 이용하고 서로 활용해서 우호 설림 관계를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끝으로 오늘은 이제 미국 여행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